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18대 한정판 초호화 럭셔리카 벤틀리 뮬리너 바투르를 보러 왔습니다. 기존의 벤틀리와는 전혀 다른 디자인과 비스포크 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없는 차인데요. 가격은 26억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강남 아파트보다 비싼 차 빠르게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뮬리너 바투르 같은 경우는 6.0 트윈터보 W12 엔진의 DCT 8단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무려 740마력에 100kg이 넘는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벤틀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W12 엔진 같은 경우는 벤테이가라든지 아니면 컨티넨탈 GT 이런 차량에도 같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 W12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 660마력의 힘을 발휘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뮬리너 바투르 같은 경우에는 740마력, 약 80마력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고성능 엔진이 들어가 있는 럭셔리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면부를 보시면은 기존의 벤틀리의 느낌하고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벤틀리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두 개의 헤드라이트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헤드라이트가 뭐 약간 날렵한 느낌도 들면서 예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 동그라미 형태의 벤틀리 느낌이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에 그릴을 보시게 되면은 포인트와 함께 약간의 블랙 하이글로시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은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물에 비춰지는 그런 형상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 섬 중에 하나가 화산섬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뭐 화산지대 이런 거를 표현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벤틀리 엠블럼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구조를 놓아서 좀 더 웅장한 느낌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릴 형태도 굉장히 크고 다부진 느낌인데요. 범퍼 또한 정말 예쁩니다. 일단 이 좌우에 이렇게 이어진 에어 인테이크 형식 같은 경우도 정말 스포티한 느낌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부에 보면은 이런 보닛이라든지 휀다 이런 쪽에 파팅 라인이 거의 없이 한 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 같은 경우는 제작하는데 단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비싼 차에 주로 들어가는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럭셔리카답게 정말 좋아 보이는 그런 형식들을 많이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닛 후드 라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독특한 이런 가니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카본 재질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좀 독특한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드 쪽 앞쪽에도 이 12기통의 엔진의 열을 좀 식히기 위해서 이렇게 후드 이런 에어 가니쉬가 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엔진은 실제로 보여드려야지 좀 더 이렇게 포스가 살아날 텐데 오늘은 보여드릴 수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로 오시게 되면은 정말 큰 휠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거든요. 피제로 타이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동력도 정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면은 이런 빨간 색깔 도장을 해가지고 조금 더 고성능틱한 그런 느낌을 가져가면서 또 이게 포피 브레이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악력이라든지 정말 좋을 것 같고 디스크의 크기 또한 정말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스피너 휠캡이라고 합니다. 이게 달리면서 엠블럼이 돌아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런 스피너 휠캡 같은 경우는 롤스로이스에 대표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벤틀리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심점을 잡아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뮬리너 나일 같은 경우는 바투르 이전에는 바칼라라는 모델이 있었는데요. 바칼라는 오픈 형태, 그러니까 오픈 에어리닝이 가능한 컨버터블 모델이었고요. 지금 이렇게 신형으로 출시된 바투르 같은 경우는 스포티한 쿠페 형상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고급차라서 그런지 이런 파팅 라인이 거의 없고 한 판으로 이렇게 도장이 이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에 카본이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뭐 엔진도 크고 미션도 크고 차체도 크고 또 이제 공차 중량이 많이 나가는 만큼 경량화를 해야 될 텐데요. 카본을 곳곳에 쓰면서 이 경량화까지 같이 해놓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컨티넨탈 GT하고 같은 디자인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도어 같은 경우도 컨티넨탈 GT하고 같은 형식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도어 파팅 라인이라든지 캐릭터 라인을 보게 되면은 한 판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문짝까지 정말 크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를 보면은 그랜드 투어러 형식으로 루프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쿠페 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속도에 따라서 가변 형식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급차답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륜 조향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후면부를 본 김에 여기 리어 램프를 보시게 되면은 좌우로 이어진 이런 일자 타입의 리어 램프를 채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기존의 벤틀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디자인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뮬리너 바투르 같은 경우는 추후 출시될 벤틀리 전기차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담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범퍼 쪽을 보시게 되면 범퍼도 비중이 굉장히 좀 넓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말 비싸고 좋은 소재로 알려진 아크로포빅 풀 티타늄 배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크로포빅 같은 경우는 풀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열에도 강하고 변형도 없으면서 또 이런 내구성까지 좋기 때문에 좀 슈퍼카라든지 아니면은 힘이 좋은 그런 차량에 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 뮬리너 바투르 같은 경우도 740마력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기 시스템을 아크로포빅으로 채택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머플러가 두 개의 형상으로 트윈 형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3D 프린터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바투르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럭셔리 하이퍼 슈퍼카답게 정말 고급스럽고 예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은 컨티넨탈 GT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센터 쪽이 조금 더 기울어지면서 좀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투르 같은 경우는 여기 스타트 엔진 버튼에 18K의 금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런 촉감이라든지 재질감이 정말 금이라서 그런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이 또 하나 들어간 곳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스티어링 휠 쪽에 보시면은 이 중심부를 잡아주는 이 부분에도 18K 금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와, 이런 내장재에 금이 들어가 있다니 이런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스크래치 나면은 좀 마음이 좀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같은 경우도 컨티넨탈 GT하고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 아래쪽에 포크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레드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문 제작을 통해서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재질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 아래 포크 쪽이 좀 더 두꺼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만졌을 때 그립감이 와, 진짜 무슨 람보르기니나 아니면 페라리를 탄 것처럼 그립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차 같은 경우는 타면 탈수록 좀 드라이빙이 편하면서 즐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을 보시게 되면 벤틀리 하면은 이 모니터하고 아날로그 시계가 이렇게 겹쳐져서 보이는 그런 게 가장 유명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벤틀리를 처음 타봐가지고 조작하는 방법을 모르겠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은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화면이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디스플레이 배경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같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래쪽에는 벤틀리 로고가 들어가 있는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뭐 럭셔리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날로그 시계가 빠질 수 없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하죠. 안에 조명도 은은하게 들어오면서 이런 바늘의 마감 같은 것들이 진짜 시계처럼 정말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기어봉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기어의 느낌이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뭐 다이얼식이나 버튼식 좀 약간 슬림 리스로 나오는 타입이 많은데요. 바투르 같은 경우는 좀 옛날 방식의 그런 두툼한 기어 레버를 채택을 함으로써 이런 오리지널틱한 그런 모습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볼 수 없는 옵션 사항들을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후면부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가변식 스포일러 이런 것들도 버튼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열선 통풍 이런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공조 방향 지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공조 같은 경우는 여기 센터 앞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바투르 같은 경우는 여기 기어 쪽에 있는 게 좀 신기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런 레버의 체결감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가죽 재질이 정말 좋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문 제작을 통해 가지고 나는 예를 들어서 알칸타라로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를 알칸타라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장인과 협약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여는
거는 그냥 이렇게 수동식으로 열리고요. 적재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뭐 핸드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거잭이라든지 아니면 USB 단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물품 같은 거는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만져지는 부분이 알칸타라거든요. 재질이 좀 스웨이드와 알칸타라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아래쪽에는 소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차에 들어가는 가죽 느낌이 아니고 명품 가방 그런 데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센터 쪽에 뭔가 지그지그 이런 형상이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바투르에 들어가 있는 W12 엔진의 배기음을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요거는 또 이제 비스포크를 통해 가지고 다른 형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인 그런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뭐 요런 에어 패신저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벤틀리의 특징인 동그란 송풍구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알 수 없는 버튼인데요. 아무튼 네, 제가 누르니까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튼 알 수 없는 버튼과 대시보드 쪽에도 이렇게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스티치와 함께 가죽 재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하이퍼 슈퍼카답게 재질에 있어서 정말 좋다고 느껴지는데요. 시트 같은 경우도 버킷 시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 가운데 쪽에는 알칸타라와 함께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착자감까지 같이 좋은데요. 딱 이렇게 사람이 앉았을 때 좀 나를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안쪽에 바투르라고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재질도 다 크롬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스타 인증샷 빠질 수 없는 벤틀리 로고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 볼 수 없는 계기판을 보시면은 여기 최신식 차답게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RPM이랑 여기 우측에는 또 이제 속도 게이지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긴 하지만 뭐 안에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3포크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디자인 자체는 컨티넨탈 GT하고 거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래쪽 포크에 레드 포인트 이런 것들도 이제 주문 제작을 통해서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재질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에는 센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재질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제일 상단부터 아래부까지 모두 다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 아래쪽에는 이런 발이라든지 뭐 모래 튀김도 있고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곳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차들이 많은데요. 바투르 같은 경우는 역시 하이퍼 슈퍼 고급차답게 여기에도 고급스러운 그런 재질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알칸타라 재질이 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도어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도어가 끝까지 내려가진 않고 한 1cm 정도는 약간 남아 있습니다. 네, 다시 올려보면은 이런 형식으로 다시 올라가고요. 그리고 정숙성을 요하는 브랜드답게 기본적으로 이런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정판 벤틀리 뮬리너 바투르를 보았습니다. 2026년에는 벤틀리의 첫 전기차가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보신 바투르의 디자인이 그 차의 이식이 된다고 합니다. 즉 740마력의 W12 엔진이 탑재된 모델은 오늘 보신 바투르가 마지막이라는 뜻인데요. 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선 살짝 아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